사람들은 위험한 병은 아프게 신호를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숨이 막히거나 극심한 통증이 오거나 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그 반대입니다. 조용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시합니다. 말이 잠깐 꼬입니다. 손에 힘이 풀립니다. 세상이 살짝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겠지.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바로 이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뇌졸중은 참는 병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병도 아닙니다. 특히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안심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 이 한 문장을 평생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추측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된 현실입니다.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지러우면 뇌졸중 전조 아니야? 눈이 침침하고 몸에 힘이 없으면 큰 병 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생각들이 뇌졸중을 이해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뇌졸중은 불편함의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증상은 불편함입니다. 머리가 묵직하다, 어지럽다, 기운이 없다, 몸이 찌뿌둥하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 몸 전체 컨디션의 문제입니다.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혈압이 조금 올랐거나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애매하게 오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핵심은 기능의 이상입니다. 뇌졸중은 느낌의 병이 아닙니다. 기능의 병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팔이 안 올라갑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상대방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된다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갈립니다. 오래된 증상은 전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부터 있었던 두통, 몇 년째 반복되는 어지럼증, 계속 있던 손떨림.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혈관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예고편처럼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말의 오해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조 증상이란 가볍고 애매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하면 전조 증상은 이미 뇌졸중이 한 번 발생했다가 아주 운 좋게 풀린 상태입니다. 즉, 전조 증상과 본 뇌졸중의 증상은 완전히 같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사라졌느냐, 남아있느냐. 잠깐 왔다가 사라진 마비,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쪽 손에 힘이 빠졌는데 10분 뒤에 괜찮아졌습니다. 말이 꼬였는데 조금 쉰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장 안심합니다. 다행이다. 큰일은 아니었네. 하지만 의사는 이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혔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뇌는 참는 장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통증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스스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고 있어도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뇌졸중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두통이 뇌졸중 신호일까? 대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통은 뇌가 아니라 근육, 혈관, 뇌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만으로 뇌졸중을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단,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벼락 같은 두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명은 어떨까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뇌졸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청각 변화입니다. 하지만 어지럼증, 청력 저하, 균형 장애가 갑자기 함께 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잘못된 정보가 퍼질까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을 이야기로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면 위험하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는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짜 기준은 이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불편함, 대부분 뇌졸중 아님, 갑자기 생긴 기능 이상, 반드시 확인. 이 기준만으로도 대부분의 혼란은 정리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왜 시간이 모든 결과를 바꾸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이 아니라 시계와의 싸움입니다. 뇌졸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뇌졸중은 병원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의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는 예비 부품이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 중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간은 조금 망가져도 다시 자랍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세포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것이 평생 쓰입니다.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체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그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뇌졸중 중 가장 흔한 형태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뇌로 가져가지 못하면 뇌세포는 바로 버티지 못합니다. 몇 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조금 더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늦습니다. 아직 말은 하니까 괜찮다는 착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말은 하는데요. 눈은 뜨고 있는데요. 뇌졸중은 전원이 꺼지듯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층층이 기능이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능이 남아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시간 안에만 가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골든타임의 진짜 의미는 빠를수록 결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6시간이 마지노선이 아니라 1시간 30분이 결과를 바꿉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정체집에서의 시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안에서는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류가 끊긴 중심부는 이미 손상되고 그 주변부는 버티다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릴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자고 나서 가면 늦을까? 밤에 증상이 왔는데 잠을 선택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뇌는 잠든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는 동안 손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아침이 되면 치료의 기회는 이미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을 때가 더 위험한 이유.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혔다가 잠시 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다시 막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골라갈 시간은 없습니다. 어디가 잘 보나?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갈까? 이 고민을 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뇌졸중에서는 최선의 병원보다 가장 빠른 병원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벨1구의 역할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벨1구는 택시가 아닙니다. 구급대는 증상을 확인하고 도착 시간을 기록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과 미리 연결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괜히 불렀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뇌졸중에서는 틀린 판단보다 늦은 판단이 훨씬 위험합니다. 시간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 후유증 없이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상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혼자 판단하지 않았으며 빠르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체력도 운도 아닙니다. 결정의 속도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괜찮고, 이건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뇌졸중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증상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있지.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뇌졸중은 이 회색지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어지럼증, 모두 같은 어지럼이 아닙니다. 어지럼증은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빈혈 같아요. 혈압 때문이겠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뇌졸중과 관련된 어지럼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되고 중심을 잡기 어렵고 주변이 도는 느낌보다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특히 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절대 집에서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완전히 말을 못해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발음이 순간적으로 부정확해지고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고 말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벤렌 이윤 괜찮다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느낀다면 그 순간이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쪽 힘 빠짐, 잠깐이라도 위험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경우. 사람들은 이걸 가장 쉽게 넘깁니다. 저렸던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안 됐나 봐요. 하지만 뇌졸중에서는 이 잠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 비대칭은 사진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거울을 보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눈이 한쪽만 덜 떠지거나 표정이 어색해 보일 때 이건 기분 문제도 피로 문제도 아닙니다. 신경신호의 문제입니다. 시야 문제, 눈이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요. 한쪽이 잘 안 보여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안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시야 이상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시야가 통째로 빠진 느낌이라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통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뇌졸중의 상당수는 두통 없이 시작됩니다. 특히 혈관이 막히는 형태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다는 기준은 여기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증상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에서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말, 얼굴, 바우다리, 샤, 균형,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이상해지면 그 자체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서 더 늦어지는 경우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증상이 본인이 아닌 부모님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조금만 지켜보자. 괜히 병원 가자고 하면 어르신이 싫어하실까봐. 이 배려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판단은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기준이 아닙니다. 증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검색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위험한 것과 덜 위험한 것을 구분해주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검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괜찮아 보인다는 말의 함정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뇌가 멀쩡한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은 속에서 시작됩니다. 겉모습은 가장 늦게 무너집니다.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기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증상이 오늘 갑자기 생겼다면 그건 확인 대상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금방 사라져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특히 위험군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할 생활 속 습관을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그건 고혈압 심한 사람들 얘기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하지만 통계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는 스스로를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고위험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물론 명확한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이건 의사도 환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건 문제가 이미 있다는 뜻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먹고도 수치는 들쭉날쭉하고 당뇨약을 먹으면서 식사는 대충 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관리 중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경계선이라는 말의 함정 검진 결과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만 조심하세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 중에는 이 경계선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경계선이라는 말이 안전선처럼 들린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적이 문제입니다. 아직 50대인데요? 60도 안 됐어요. 뇌졸중은 나이로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40대, 50대에 쌓인 습관이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밤, 늦은 식사, 잦은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 해소 없는 생활. 이것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착각. 나는 마른 편이니까. 체중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체중보다 혈관 상태의 문제입니다. 마른 체형이어도 혈압이 높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족력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 형제 중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지. 이 말은 추억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습관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에 몰아먹는 식사, 짠 음식에 대한 무감각,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인 생활,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패턴, 잠을 빛처럼 미루는 습관. 이 중 하나라도 지속된다면 위험은 조용히 쌓입니다. 바쁘다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이유, 운동을 안 하는 이유, 검진을 미루는 이유, 식단을 바꾸지 않는 이유. 대부분 바빠서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이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바빠집니다. 재활, 병원, 도움이 필요한 일들. 시간이 없어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조심해야 할 신호는 검사 결과에도 있습니다.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아도 의미 있는 변화는 있습니다. 혈압이 예전보다 계속 올라가거나 공복 혈당이 서서히 높아지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반복해서 높게 나올 때 이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진짜 위험군의 공통점, 결국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생활은 바꾸지 않는 경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행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즉각적인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뇌졸중 예방은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운동 계획표도 완벽한 식단도 필수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하나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 지켜본다는 선택을 없애세요. 증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조금만 지켜볼게요. 하지만 뇌졸중에서 이 선택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지켜본다, 하루 기다린다, 내일 병원 간다. 이 모든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 판단은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본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단한다. 부모님, 배우자, 동거 가족에게
미리 말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내 말 듣지 말고 바로 엘켈시쿠 불러. 이 약속이 사람을 살립니다. 세 번째 기준, 벨필쿠는 과하다는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벨필쿠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쓰러졌을 때, 의식을 잃었을 때. 하지만 뇌졸중에서는 그때가 가장 늦은 순간입니다. 119는 의심 단계에서 불러야 하는 번호입니다. 괜히 불렀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늦게 불렀다는 후회만 남습니다. 네 번째 기준, 병원에 가는 이유를 바꾸세요. 치료받으러 간다가 아닙니다. 확인하러 간다입니다. 확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최고의 결과입니다. 뇌졸중에서는 안심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한 번 넘겼다는 기억을 만들지 마세요.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다. 이 경험은 다음 판단을 망칩니다. 저번에도 괜찮았잖아. 하지만 뇌졸중은 두 번째가 더 크게 옵니다. 첫 번째는 경고이고 두 번째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5가지만 기준으로 삼으세요. 혈압은 숫자로 알고 있다. 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를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변화로 본다. 조금씩 나빠지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잠은 빚이 아니다. 주중에 못 잔 잠은 주말에 갚아지지 않습니다. 술은 휴식이 아니다. 뇌에는 명백한 스트레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하루 총량으로 계산한다. 운동 30분보다 앉아있는 10시간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준도 따로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라면 이 기준을 기억하세요.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표정, 말투, 걸음걸이를 평소와 비교한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설득보다 이동이 먼저입니다. 정보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이 영상을 다 봤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증상이 오면 무엇을 할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보는 그 순간에 아무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지만 대응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망설임이 후유증을 만들고 결정의 속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날이 아무 일도 없었던 날로 남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순간이 온다면 이 기준 하나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되면 바로 움직인다.